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강혜경 씨의 폭로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과 강혜경 씨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시쳇말로 빼박입니다. 명태균이 공천 사실을 미리 알아서 강혜경 씨한테 준비를 시키고 강 씨가 김영선에게 축하한다 이렇게 덕담을 건네니까 말하면 안 돼. 입단속을 시키죠. 그러면서 밀린 과태료 300만 원 빨리 정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모르겠습니다.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것은 이준석과 김건희,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입니다. 이준석이 대표일 때는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는 실패했죠. 혹시 이것이 갈등의 시작인 것은 아닐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달팽이 크림. 날씨가 이제 건조해지고 또 보습이 필요할 때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미 써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장유미 변호사님은 달팽이 크림이 왜 달팽이 크림 된지 아세요? 달팽이 성분이 들어가서 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달팽이 크림이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 모르셨죠?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달팽이 사육사들이 달팽이를 보니까 달팽이가 상처가 나거나 등껍질이 깨졌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래요. 그래서 달팽이 크림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 점액질에 뮤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뮤신이라는 성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달팽이 크림을 바르면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되고 보습, 노화 방지에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요즘에 제 피부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달팽이 덕분에. 이번에 준비한 달팽이 크림 세트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할인 행사합니다. 추가 10,000원 할인해서 달팽이 크림 2개, 아이크림 2개를 29,900원에 무료 배송하니까요. 좋은 제품 이번에 할인 행사할 때 미리미리 사두셔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달팽이 크림으로 피부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대표님, 보수의 종말 책 얼마나 팔렸어요? 뭐 이렇게 제가 처음 책을 단독으로 내다 보니까 아직 이제 홍보 중인데요. 뭐 얼마가 팔리느냐에 상관이 없이 그저 제가 지금 현재 정치권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할 말 시원하게 다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오늘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어리 TV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애청자님들한테 선물을 좀 드려야지요. 그래서 첫 번째 선물로 5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신인규 대표님의 보수의 종말 50권을 구입해서 우리 애청자님들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선물 되실 50만 권을 50만 권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50권을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저자 신인규 대표가 쓴 보수의 종말 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 띄워주십시오. 이메일로 보수의 종말 책 받아보기 원합니다 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50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권 떨어지면 선물책 2탄 준비하겠습니다. 2탄은 뭘까 궁금하시죠? 아직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자, 즐겁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슈를 다루기 전에 정현희님 편찮으신데 제가 드려야죠. 그런데 신인규 대표님 저자 보수에 정말 원합니다. 1번 하셨는데 이쪽으로 댓글로 보내지 마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주소를 알아서 저희가 보내니까요. 정현희님 아셨지요? 꼭 드리겠습니다. 자, 강혜경 씨가 이제 하나 둘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참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다는 사실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할 겁니까? 자, 첫 번째 증거. 지난 창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 공천을 받을 때 그 사실을 명태균은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알아서 강혜경 씨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강혜경 씨가 이 얘기를 듣고 김영선 전화를 받고 축하합니다 얘기하니까 쉿,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 이야기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그동안 자동차 그 과태료 밀린 거 300만 원 그거 빨리 처리해. 뭘 300만 원씩이나 밀리고 안 내고 그러나요? 참 많이도 밀렸네요. 그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야.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 똥똥차. 1, 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어. 맞아. 영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영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의창구 공약을 이렇게 주제별로 좀 묶어놓은 거 있거든. 그 공약을 묶고 주제별로 좀 자동차에 지금 과태료 벌금 내야 되는 게 한 300만 원쯤 되는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자, 장윤배 변호사님. 네. 일단 저 통화를 듣고 알 수 있는 것은 강혜경 씨 김영선 공천 받는다는 사실 알았다는 것. 그렇죠. 김영선도 내가 공천 받을 것 알았다는 것. 그리고 준비시키고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가는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저걸 듣고 개입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5월 2일자예요. 공천 발표가 되기 이전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입단속을 시켜요. 왜? 본인이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이 부과된 그런 과태료 같은 것도 왜냐면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주변 정리를 좀 하잖아요. 이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입단속하라고 하고 본인이 나간다는 걸 전제로 여러 지시를 해요. 작게는 자동차 그 처리부터 공약집, 묶음별로 그건 자기가 나간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명태균 씨의 녹취도 있죠.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사가 나에게 선물로 고맙다고 김영선 공천을 해줬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5월 2일자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자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영선? 고향에서 3인선이가 사선을 했는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아마 비토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한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설득한 것처럼 이해가 되는 녹취가 나옵니다. 내가 대통령과 전화해가 그리고 여사를 설득해가 김영선으로 했다. 윤상현이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상현 당시 의원은 공관위원장이었어요. 본인이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김영선의 공천은 내가 시켰고 그걸 시킬 수 있는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은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가 없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지금 녹취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된 건 명사장 덕분이라고. 거기에서 말로만 그치고 있나요? 세비를 반띵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계속 쭉 이어지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전문의 전문이다, 전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뭉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이제 물꼬는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태료도 300만 원이면 꽤 많이 빌린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태가 저는 지금 녹취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에는 주권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공당에 저 몇몇 비선들한테 노란한 정치인들 때문에 사실상 선거권이라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결과를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고, 특히나 저 일이 2022년도 5월 달에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더 참담한 겁니다. 저도 그때 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또 명태균 씨가 본인들의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거짓말 노름도 저는 멀지 않게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혜경 씨라는 이 내부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김태열 씨가 이번에 공익제보자 2호로 민주당에서 지금 보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내부자들의 증언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그 강혜경 씨를 비판하면서 목숨을 걸고 권력에게 맞서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전원의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건 아닌 걸 제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전원이라는 것은 제3자가 바깥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낼 때 전원의 전원이니까 신빙성을 낮게 보는 거고요. 지금 이 사실은 내부자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범일 수 있어요. 공범의 자백, 자수, 본인의 범행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원의 전원이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판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면은 이준석 의원도 공범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를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런 참담함을 겪으면서 이 참담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내 나라님, 전직 판사가 과태료 300만 원 기도 안 차네. 깜빡하고 연체돼도 가슴 콩닥콩닥해서 놀래서 내는데 저것들은 하나같이 준법에 반대로 가네요. 뭐 과태료를 아주 계속 안 내고 뭉기는 거는 뭐고? 근데 검증할 때 그런 거 보지 않나요? 보니까 미리 사전에 처리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과태료라는 게 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백만 원이 부과되진 않아요. 뭐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00만 원이 될 때까지 내질 않았다는 건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그 의견 주신 것처럼 굉장히 주법 정신이랄까요? 이제 법을 존중하고 이런 개념은 좀 없었던 것 같죠. 다만 본인의 이해관계와 본인의 이익과 맞물렸을 때 정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정부에 내야 되는 돈이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이게 장애가 되면 안 되니까 내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사람이 국회 부의장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공천을 그렇게 무릅쓰고 했다라는 거죠. 진짜 이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내걸었거든요. 근데 공정과 상식을 내거는 결과가 명태균이라는 민간인에게 놀아나서 공당에서 김영선을 공천하고 미리 알려주고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세비의 절반을 그 범법을 한 민간인한테 다시 상납하는. 아니 이게 무슨 조폭 마피아도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공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저는 여기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국민이 아닐 겁니다. 저는 김영선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서울법대 나왔죠. 네. 판사 출신이죠. 그게 판사 출신 변호사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되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조물을 떠먹고 여러 번이나, 그리고 과태료도 안 내고 계속 뭉개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엿본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참 씁쓸하고 아픕니다. 아파요. 명태균 씨가 또 전화를 한 내용도 있는데, 방금 전에 들었던 김영선과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은 공천 발표 거의 직전이에요. 하루 전날인가 되고, 이미 한 일주일 전쯤에 이거 다 됐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선물이다.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고마워서 야 김영선 공천 됐어 걱정하지 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물이라는 말 자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천권을 지금 김건희 씨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선물로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당을 이미 사유화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저 발언인데 그 말대로 됐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을 사유화한 증상이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적 의식이라는 것은 1도 없고 정당의 공천권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비선, 민간인한테 위법한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준다? 그게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아마 뇌물 판례로도 이런 판례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뭐 인허가권을 준다든지 뭐 대통령 권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는 것들은 많이 봤지만은 공천에 있는 권한에 개입하면서 준다? 야,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후퇴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후퇴할 수 있을까?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공천 장사라고 하죠. 아,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기시감이 드는 게 최순실 씨는, 최소한 씨는 최소한 미르재단, 뭐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후원을 뭐 사실상 강요하고 이런 형식이었어요. 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첨삭을 하고 미리 받아봤다는 게 보도되면서 지지율이 5%대로 급락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위중하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권력을 분점한 거거든요. 향유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마워서 선물로, 고마운 게 그러면 여론조사만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은 없을 것인가가 정말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특검밖에는 답이 없어요. 반드시 관철해야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의혹이 풀릴 겁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못 느끼게 되는 이런 국면까지 왔어요. 유일한 방패막이가 오히려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아이러니가 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메텔님, 장윤미 변호사님의 어투 말투는 아주 겸손하고 높지도 않고 품위가 느껴지고 어법은 과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결하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요. 장혜미 변호사님이 헤헤 할 때가 제일 귀엽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김영선 이 참 저질스러운 사람이 또 국회 부의장까지 노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명태균 씨가 또 작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내가 하는 말 김영선에 가르쳐내. 절대 나가거나 행동하는 거는 네.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사람들이 국회 부의장 나가느냐 물어보면 그거는 고민하고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해야 돼. 그래야 자꾸 이름이 이제 부의장급에 이름이 올라가요. 또 언제 나가야 돼? 그러면 김영선은 네네. 대통령하고 사모에 오다가 있어야 나가. 명태균 씨가 보면은 권력 관계를 확실히 파악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모님의 이름이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또 한번 들어보겠지만 명태균 씨 발언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좀 놀란 게 대통령은 계속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사모님, 여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그 조폭 양아치들이요, 서열 관계 정리는 기가 정확하게 막히게 하는 합니다. 거죠. 예, 그래야 자기가 또 먹고 살거든요. 예. 국회 부의장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나 잡아 넣을 수 있어? 검찰이 감당할 수 있어? 일주일이면 하야 할 텐데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JTBC 오늘 아침 단독 보도 내용인 거예요. 이 지금 국회 부의장 운영하는 예. 게. 그런데 단순히 국회 부의장을 나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선 자기가 공천 왜 어떻게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거 다 대통령 김건희여서 오더였는데 그런데 이런 오더로 국회의원이 됐으면서 국회 부의장을 자기 단독으로 결단해서 지금 나가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건 오더가 내려져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 국회 부의장 어플라이 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맥락이 뭐였는지. 왜냐하면 선수는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정당의 당무에 개입하는 대통령 그리고 여사 어느 국민도 그런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여받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은 권한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본인이 수사했으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인 고찰도 없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정말 이 명태균이 뻗친 손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가 가늠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더군다나 명태균이 누구의 권위에 깃대서 저 짓을 벌였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을 가지고 노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권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이 사유화된 것이죠. 그 사유화된 권력을 기대서 이제 저런 짓을 한 건데요.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다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조작되고 이제는 정치라는 것이 더 이상 기능이 작동되지 않거든요. 지금도 국민들이 왜 정치에 대해서 혐오가 생깁니까? 더 이상 정치권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명태균 말만 잘 듣고 김건희 말만 잘 들으면 공천이 나오니까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김영선이 공천을 저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 수돗물 락스 푼 거를 7번이나 처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정치권을 바라보기 싫게 만드는 저런 구태, 혐오 정치, 저런 아주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뒤에서 한 것이죠. 국민을 속인 거죠. 나라를 속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를 우리가 지금 눈과 귀로 다 보고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저는 대한민국 이 헌정 질서에 대한 정말 저는 전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 사태만큼은 저는 가장 큰 엄벌로 다스려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자를 떼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해서 김영선 선물로 줬고 그렇게 해서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건 빼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올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태균 수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검찰이 뭐를 밝혀낼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입단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특검이 해답인데 그건 정말 빨리 풀어야 할 숙제고 오늘은 여기에서 좀 더 나가보아야 할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과의 관계입니다. 이준석이 당시 대표로 있을 때 김영선 창원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명태균은 이준석이 지원 유세를 주말에 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시킵니다. 들어보시죠. 그 김영선 그 전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고 뭐 주말에 올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유세 지원하러.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저쪽 사무실 세팅 다 돼요.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준석 당시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로 선출돼서 공천 과정을 총괄한 사람인데 지금 이준석 지금은 의원이죠. 과거 본인을 부정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녹취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 정치 괴물이죠. 저는 이건 뭐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대표라는 자리가 권한도 큰 만큼 책임도 다 지는 거거든요. 도덕적, 정치적, 법률적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서 당대표 된 겁니까? 그건 본인이 무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전혀 간단치가 않고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가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발생했거든요. 그것도 국민의힘 안에서 공천권을 놓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명태균과 김건희가 복식조로 쳐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은 내부에서 이준석, 명태균 복식조가 성문을 열어준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적 책임은 이미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의 부인과 상관없이. 전 이제는 법률적인 책임까지도 이준석 의원의 턱끝까지 향해 가고 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녹취록을 들으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폄훼하는 저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거 선 넘은 거다.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실제로 그 주말에 이준석 대표가
지원 유세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표의 친분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친분을요. 그렇다면 일정을 누구로부터 받았던 것인가는 작은 이제 의혹인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김영선 의원의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은 수상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 당시에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공천장에 날인을 해주는 아주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 의도적인 톤다운이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본질은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 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을 했고 거기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본인과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의혹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여러 의혹과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내린 거죠. 이 부분을 자신과는 분리시키겠다. 근데 분리가 안 될 거예요. 그 당시에 당대표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하는 이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선택지의 그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변명, 해명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명태균 씨, 지금 뭐 강혜경 씨와 이야기를 뭐 여러 개를 주고받지만 다 명태균 씨가 뭐 여사랑 얘기를 했다, 뭐 했다라는 전원 형식 아니냐라고 이걸 애써 누르고 있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누른다고 눌려지는 국면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내부 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 돈을 외부에 있는 세력과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내통해서 한 몇백억을 빼갔다고 우리가 치자고요. 그럼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뭐 사기가 됐든 횡령이 됐든 배임이 되든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대표이사가 이준석 의원이다. 이준석이 대표이사였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 근데 대표이사가 책임이 없다? 이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당연히 대표이사부터 지휘고와 물어나고 당시 있었던 일들을 수사를 해 들어가면 누구에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회사가 피해를 받는지 내지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정당의 공천도 똑같습니다. 공천을 저런 식으로 하면은 같이 경쟁했던 후보자들도 피해를 보는 거고 공당인 국민의힘도 피해를 보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도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 책임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미 시간이 2, 3년 지나가지고 본인이 권력투쟁에서 쫓겨났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피해자 서사를 가지고 명태균을 두둔하고 명태균하고 한 팀을 먹어가지고 이 국면을 넘어가 보겠다?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봅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지금 처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 공천 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죠. 네.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렇게 공천을 미리 알았다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공천이 있기 전에는 대강의 내부 흐름을 알게 된다. 공관위원들한테 수많은 사람이 전화한다. 전화를 해서 누구 도와달라 뭐 어떻다면 분위기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고요. 공천은 기본적으로 창원, 의창이 어떤 지역입니까?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민주당 인사가 당선되지 않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부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러면 이 공천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조심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와닿았어요. 민주당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새나가고 이런 거는 절차에 굉장히 큰 하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언지를 받았습니다. 낙점됐다는 사실을.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를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미리 당신 안 될 거라고 언지를 줬다는 소린가요? 그래서 수긍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모종의 고리로 인해서 김영선 의원이 발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연고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 김영선 의원이 PK 출신이라고 두둔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 연고지가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가 고향도 아닙니다. 이걸 애써 누르면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들한테 더 크게 처절하게 외면받을 거예요. 정확하게 헤집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출된 내용. 유출된 거 내지는 당시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할 거거든요. 공천이라는 게 정무적 판단이니까 지금 그 누구도 유출이 된 문제라든지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당에서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유출이 됐으면은 유출된 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면은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당의 공천을 좌우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이 새나가고 또 명태균은 미리 알고 간판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무적으로 판단 잘했고 자기들은 이게 일부 유출이 있는 거는 원래 관행이 그런 거야 라고 덮기에는 명태균이 벌린 일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서 지금 이 정보를 동시에 받으면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국민을 아주 그냥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해명할 거면요. 정치 그만하세요.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를? 그런 윤상현 의원이 최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원 때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이준석을 외무부 장관에 외교부 장관에 빨리 추천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것을 지금 공개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을 맨 처음 사실 꺼내 들었는데 그 의도는 뭔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윤상현 의원도 여러 가지 정황상 김영선 공천에 김건희와의 연계 관계 이런 것을 하는 통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데 그걸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물기를 돌리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증언과도 맥이 같은데 이준석 의원은 당시 이 잘못된 공천 개입이 있었던 당시에 당의 대표였고 윤상현 의원은 당시에 그 당에서 공천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 공천 개입 사건에는 내부 당사자, 수사 대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에게 턱밑까지 지금 이 의혹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창원산단으로 손가락질을 해서 한번 돈을 캐봐라 이렇게 간 거고 윤상현 의원은 갑자기 뜬금없이 명태균이 인요한 당시 혁신위원장한테 와가지고 이준석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시선을 돌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기와 기만술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아니 뭐 추천했으면 한 대로 그것도 따지자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당시에 이준석은 당대표 윤상현은 공관위원장. 그 자리에서 왜 김영선 공천값이 나왔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런 허접한 시선 돌리기 술수에 국민들을 넘어갈 줄 알고 있는 건데 아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미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하고 김건희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총선 때 뭐 문자를 여러 번 보내고 뭐 사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씹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문자를 공개한 것은 한동훈 대표 못 되게 하려고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배신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근데 실패했지만 왜 그러면 한동훈을 대표를 못하게 하려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네. 결론은 내 말을 안 들어.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였을 때는 네. 먹혔어요. 윤상현, 이준석 어떻게 통해가지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보궐선거 공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몇 선을 한 사람을 창원에다가 갑자기 내려박는데 그걸 정상이라고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냈어요. 누가? 김건희가. 그런데 이제 총선 공천을 딱 하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이 안 들어줬죠. 아, 이 자식이 있어갖고 내가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동의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조선일보 칼럼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준석보다 한동훈을 더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영린을 건드려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관철을 시켜요. 그게 신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저도 이 의혹의 뿌리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관철이 안 돼요. 그런데 공개된 녹취를 보면
보면 명태균이 어떻게든 김영선 의원을 재선을 시키려고 좀 부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판에는 안 된대. 빨리 김해 가야 된대. 라고 하면서 또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또 뜬금없이 김해로 이 공천 신청을 하고 막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기자들한테 막 연락을 돌려서 실제로 보도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 국면에서 그러면 이게 왜 안 됐는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이 공천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가? 한동훈 대표는 한때 김건희 여사랑 300번 이상씩 이 카톡을 주고받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을 거절했던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이거를 각을 세우는 지금의 국면에서 수면 위로 이 사실관계를 올리지 못할 겁니다. 왜? 드러나면 이거는 사법 처리될 사안이거든요. 수사 대상이 될 거거든요. 본인은 항구하겠지만 이런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어느 순간에는 그 당시에 본인의 역할이 어땠는지, 본인이 뭘 거절했고 뭘 수용했는지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날카로운 우리 신인규 대표님한테 분석을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 의혹이 맨 처음 불거진 게 7불사 회동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맨 처음 그것을 흘린 사람이 이준석 의원 같아요. 이제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을 여기서 또 지난 총선을 놓고 봤을 때 마치 창원의창의 공천을 막아냈으니까 뭐 김건희의 간섭으로부터 뭐 소신 있게 지켜낸 대표, 저 이렇게 보기는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인 예가 창원의창은 한동훈이 막아서 컷오프를 시켰는데 용인갑을 보면은 또 이원모라고 하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전략으로 갖다가 꽂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와 만약에 각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원모 공천까지도 만약에 본인이 잘라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는데 창원 의창은 잘라냈지만 또 용인갑에서는 김건희의 뜻대로 또 공천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 미묘한 그 권력 투쟁을 놓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에는 권력 투쟁이라고 하면은 한동훈과 김건희 이렇게 권력 투쟁의 결이 하나 서 있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전직 당 대표는 한동훈과 또 반비례 관계면서 또 김건희와는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보면 또 다투는 관계지만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저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 명품백 국면에서도 특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 선의의 조언이다 등등등 얘기하면서 김건희를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 영린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 미묘한 권력투쟁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내일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핵심은 뭐냐? 명태균이라는 외부 민간인 비선이 권력 노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판에 말을 두듯이 그걸 가지고 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다가도 보수의 종말 썼지만은 이제 명태균에게 놀아나는 이런 썩은 보수의 세력들은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이준석 의원도 들어가는 거고 김건희, 한동훈도 저는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그라미님께서 슈퍼챗과 함께 이런 글을 주셨네요. 명태균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쑥대밭인데 며칠 전 장윤선 기자가 명태균과 인터뷰하는 와중에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전화를 하니 벨이 2번 울리기가 무섭게 예 대표님 하고 전화를 받더라는 겁니다. 장윤선 기자가 명태균 씨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뭔가가 연결은 돼 있나 보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마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느낄 것 같고요. 본인과 완전히 척을 지게 하면, 왜냐면 척이 저질 뻔했죠. 이 홍매화 사진을 사실상 명태균 씨가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도루묵이 됐다는 걸 내가 어쨌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했다. 뭔가 같이 이해관계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를 이제 띄어내야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 길이 도모되기도 하는 아주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청년 정치, 젊은 정치인의 표상처럼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태에 같이 관련이 돼 있다고 굉장히 보여지는 지점에 와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뭉개고 없는 척
그거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정확하게 바로잡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 설명을 드려야 저는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해요. 많이 실망한 국민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명태균 씨 그리고 명태균 씨도 지금 뭐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말로는 이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취재한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결단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국면 이미 지났어요. 검찰이 이걸 누르려고 하더라도 온 언론사에서 붙어서 단독이 정말 매일같이 쏟아지는 국면의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살 길은 정확하게 진실되게 이 상황을 밝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의 요즘 태도를 보면 굉장히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또 괘씸한 게 제보자를 공격하잖아요. 저는 그건 정말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본인의 목숨을 걸고 그 공익제보자 2호로 나오시는 분은요, 지금 치아가 12개가 빠졌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제 고민하시다가 공익제보까지 오신 건데, 그럼 강혜경 씨나 그런 제보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호는 못 해줄 망정,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한테 가서 침을 뱉는다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냐라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뭐 젊다고 해서 꼭 다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이 바라는 거, 이준석 의원이 당명도 개혁신당이라는 걸 만들 때 개혁이라는 단어, 신이라는 새로운이라는 단어,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뭡니까?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문을 당해가지고 한 10몇 년 정치를 오래 해오면서 그 본질은 본인이 비판하고 나왔던 그 윤핵관들과 똑같구나. 아니 어찌 보면 윤핵관들은 좀 투명한 면은 있어요. 그냥 잘못이 나오면 우기면서 그냥 국민들한테 욕을 그냥 한 바가지로 얻어먹는 건데, 이준석이라는 자는 본인의 이미지 관리는 다 하면서 좋은 거는 다 얻어가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이거 국민들이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의 이런 뭐 노예하다란 말도 저는 안 맞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독약을 먹어버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공공한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차라리 입을 닫고 있으라 이겁니다. 나중에 수사 시작되면 수사받고 본인의 법률적인 것만 방어하면 돼요. 근데 굳이 나와가지고 명태균 만세, 김건희 만세를 해버리면은 이거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빗대서 묻자면은 아직도 팔 개고기가 남아있습니까? 그만 파세요, 개고기를. 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잼사랑님도 그 인터뷰를 보셨나 봐요. 네, 맞아요. 벨 울리기가 무섭게 바로 전화 받더라고요. 아직도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지금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 이제 또 오세훈 서울시장, 윤상현 뭐 이렇게 다 이제 드러날 텐데요. 이런 걸 보면서 신인규 대표가 쓴 보수의 종말, 참 저게 제목을 잘 잡았다. 아주 예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수의 종말 50권 제가 선착순 했는데요. 20분 만에 50분이 다 차버렸습니다. 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닥터 K님, 신인규 반석투사 국민의 명령입니다. 신인규 책 보수의 종말 다량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그러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운동이라도 버리는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께서 오늘 또 회원 가입 연장하시면서 신인규 변호사님 목소리도 좋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칭찬을 했더니 신인규 대표 섭섭하실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제가요 하도 신인규 대표 자랑하시는 글들을 많이 해서 오늘 소개 따로 안 했던 겁니다. 아무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이메일 보내시는 거는 부지런히 하셨는데 좋아요 안 누른 분들이 계신가 봐요. 지금 19,000명 되고 있는데 아직 10,000명 안 됐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까지도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친 정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네. 예, 서울시장 선거. 네. 그래갖고 저 서울에 1,000개 한번 돌려보지. 알겠습니다. 정당하고 네.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1,000개.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금방 네. 끝나죠, 그거는 서울은. 전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걸 듣고 저는 얼른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사모님이 얘기해서 사모님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어떻게 나올까요 하는 것이 궁금한 것보다도 빨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장까지도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세 번째는요. 그거 오늘 되제 지금 전화하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사는 남녀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저 빨리 오늘 해가지고 돌려갖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윤배 변호사님? 근데 이 사람이 57만 명 명부까지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법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1000개를 돌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에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낸 지표가 실제 이 득표율과 거의 얼추 맞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선거 좀 직전에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돌려본 건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모님이 궁금해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모님의 그림자가 공천에 그리고 시장 선거에 다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는 본인이 집권하면 통일 문제에 관심 갖겠다고 했는데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에, 공천에, 시장 선거에 다방면으로 걸쳐 있었구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것과 또 기시감이 드는 게 뉴스타파에서 최근 또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갖고 들여다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메타 정보가 조작될 수가 없어서 그 시점에 본 게 맞다라고 뉴스타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속 보도로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기 위한 한 장짜리 메모 형식으로 강혜경 씨한테 또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그러면 명태균이라고 어떠한 공식 직함도 갖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직보를 한 흔적으로 보여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표용 여론조사가 아니라서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장식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는데 비보도용과 보도용이 있을 뿐이지 내부용이라도 누군가와 공유가 되는 순간 이거는 공표용이라고 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 대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마치 그냥 엄마한테 보여주는 성적표만 고친 거지 성적을 고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어. 그 해명은 더 이상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콩이맘님이요. 오세훈 진짜로 명태 앞에서 질질 짰답니다. 명태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면 왜 고소장 쓰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보수영님 TV님 오세훈아 언제 고소하냐? 이 얘기 나왔을 때 국회에서 민영배 의원인가요? 실제로 울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사법처리 운운했는데 안 울었으면 안 울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요거 날짜를 보시면요. 요 녹취록이 2022년 5월 30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이고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봐달라고 명태균한테 뭐 지시 내지는 부탁을 한 거거든요.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을 당하면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직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2군데 돌려가지고 확인을 한 거. 그걸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징역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와 동일한 일을 하면 더 심각한 겁니까? 덜 심각한 겁니까? 최소한 동일하거나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했을 때 이 형법상의 그 선거 개입 문제, 당무 개입 문제, 내지는 선거 개입 문제인데 이걸로 처벌받았고 이거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도 수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처벌하고 김건희는 봐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가 모르겠는데요. 정말 파도 계속 나오는 이 양파 같은 이런 의혹의 끝이 어딜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세훈 시장까지 장관 이제 보수의 종말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르르르입니다. 우르르르. 김건희가 타겟이었는데 김건희와 연관돼 있던 사람들,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사람들 다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신인규 대표 책 소개했더니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유. 이제 너무 빨리들 막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시니까 콩이맘님 아까 다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헐 이제 저는 쿠팡에서 구입해야 되겠군요. 19,800원에 무료 배송이네요. 지우아빠 헬리님 메일을 못 보냈어요. 이따 쇼핑몰 갈 일이 있는데 내부의 영풍문고에서 보수의 종말 구입할게요. 나중에 만나면 사인해 주세요 작가님. 아유, 제가 당연히 해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매장에서 못 구하시고 온라인상으로 사전 예약 구매만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그렇군요. 헛걸음하실까봐. 책이 정성주님. 아이고 10만 원이나 보내셨네. 감사합니다. 보수의 종말 책이 나왔습니다. 교보문고 온라인몰에서 사전 예약 구매 부탁드립니다. 11월 초에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성주님 누구예요?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저희 개인 유튜브에도 자주 와주신 아주 고마우신 감사합니다. 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정말 심각한 문제 뭐냐? 김건희로 추정됩니다. 김건희하고 명태균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데 창원에 국가 산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 같은 것이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고 알려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투기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걸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실제로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명태균 씨하고 가깝다는 지인이 거기 땅 사라고 또 강혜경 씨도 사라는 얘기 들었다고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가 어떤 개발 계획이 누설이 되고 그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도둑놈들입니다. 이건.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이 부분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 녹취를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한 제1창원 국가산단 첨단기계 산업 특화돼 있잖아요. 그 폰트로 네. 그 밑에도 똑같이 해달래요.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정당하고 네.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1,000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금방 네. 끝나죠 그거는. 자, 청계 얘기는 들었고 산단 미리 알았다. 이건 정말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장유미 변호사. 이게 미리 안 걸 넘어서서요. 본인이 제안한 게 거의 채택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취재했던 기자한테 이제 들어보면 창원의 발전에 대해서는 엄청 의지가 있는 사람인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뭐 오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해야 또 여성이고 해서 창원 발전에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인은 설명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창원 산단 산업 단지를 꾸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 계획을 먼저 세팅을 해요.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한테도 지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에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훈을 이어받는 개념도 있고 이걸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문구를 넣어라. 왜?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설득해서 끝났나요? 아니요. 설득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사를 내려왔을 때 그 내부 제보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안내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 산업이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왜 문제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문제냐면요. 이건 대단히 이 이권 사업입니다. 먼저 인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지금 정황입니다만 부동산 투자를 해라 말아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사인이 내가 먼저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걸 이유로 이권 관계에 개입하고 이게 다 알선수지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크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나오는 이권과 관련한 건 소소하게는 관절을 자기네들 아름아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양평고속도로를 굽이치게 한다라는 거 거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최순실 때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때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손을 잡고 기업들의 돈을 뜯었죠.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가서 해먹었거든요. 지금은 김건희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치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김건희와 명태균이 손을 잡고 정당에서 공천권을 뜯어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창원에 가가지고 해먹으러 간 겁니다. 지금 딱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명태균은 불법한 여론조사,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갖다가 헌납하고 김건희한테 대통령의 자리를 선물해 준 거죠. 그럼 김건희는 그 자리를 받고 뭘 해줍니까? 공천권을 선물로 또 명태균한테 되돌려주고요. 또 요 창원 산단도 또 하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자리, 공적인 자리를 활용해서 이권을 나눠준다? 이런 게 뇌물이죠, 사실상 뇌물. 그러니까 알선수재가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법률 위반을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참담합니다. 그때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또 이런 식의 대형 게이트가 또 터져 나온다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일입니다. 창원에 최은순 땅은 없을까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평고속도로와 저는 개인적으로 기시감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이 왁구가 좀 일반 사업과는 다르니까요. 사실 양평은 본인 고향이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데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임금 부지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찾기 힘들 겁니다. 아마 이런 거는 차명으로 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런 식의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책임 이거는 지금 정도 드러난 것만으로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이거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모르죠. 우리는 양평고속도로로 이렇게 엄청나게 해먹었으니까 짜잘한 것은 너네들 가져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걸 또 요구했겠죠. 그렇죠.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철없이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냥 혼낼 일이지만 이렇게 이익을 챙기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런 자들은요 단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인천대 김철원 교수님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그 글 소개하면서 참 다 공감하는데 한 가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부끄러운 줄 알고 내려와서 여사님 손잡고 늦가을 단풍이나 즐기게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풍 구경 어떻게 할 수 있게 두겠습니까? 국민들 가슴에 더군다나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 나오고 부속실 얘기 나오는데 그건 당연히 해도 지금 진작 했어야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막는다? 그건요 지금 저수지가 무너지는데 어디 주먹 하나 집어넣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김건희도 나름대로 지금 살 국리를 막 찾는 모양입니다. 어제 야당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누굴까 궁금했는데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오늘 아침에 허은하 대표가 CBS에 나와서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화 받긴 받으셨어요? 네,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최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은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부상에서 위로 전화를 주셨죠. 네, 우선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기사로도 나온 것들이 있던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좀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뭐 그러나 이제 뭐 시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시작은? 그걸 가지고 뭐 길게 지금 뭐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것 같고 여튼 뭐 만나자는 말씀도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시부상 전화 통화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면 저는 제발 좀 숨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다시 통화가 온다. 그때는 뭐지 시부상 통화라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시고 그렇죠. 싶다고요? 지금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스스로 해명하는 것, 그러니까 수사받는 것밖에 없다. 지금 보면 몇 가지 이제 뭐 구명도 하고 뭐 잘 봐달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속된 말로 씹는다 그러죠. 장미 변호사님. 네. 요즘 웬만한 사람한테 전화 막 한동훈이 씹고 그러는가 봐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허은하 대표, 왜냐하면 장성철 소장이 이거를 뭐 폭로 비슷하게 예. 방송에서 했던 거잖아요. 야당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랑 통화할 리는 없고 조국 대표랑 통화할 리도 없으니까 아 이거 허은하 대표 아니야? 그리고 허은하 대표라고 굳어지는 와중에 본인이 시인을 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야당 대표고요. 야당 대표한테 본인의 집권 여당 대표를 속된 말로 씹는다?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녹취를 하고 왜냐하면 이 이명수 기자랑 통화 7시간 녹취로 또 본인으로선 곤혹을 치렀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없구나. 그리고 어떤 걸 토로했을 것인가. 지금 내용을 보면 아니 시부상을 당한 분한테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톤다운을 해서 허은하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야당한테는 왜 야당 대표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여러 언론에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찌라시 형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완전 무관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시부상 때문에 위로에 전화를 했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부상을 당해서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싶으면 그런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뭐 근조화환을 보내준다라든지 그러면서 뭐 메시지를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든지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영부인이 합니까? 아니 전 대통령이 할 일이지 그걸 왜 본인이 나서서 이제는 야당의 대표의 시부상에 대한 위로까지도 본인이 다 챙깁니까? 아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은 없고 이런 게 다 국정 정당 운영에 개입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이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을 왜 본인이 하냐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고요. 그리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에게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김건희 씨와 저렇게 통화한 내용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개혁신당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김건희와 저런 당 대표가 전화까지 저렇게 하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아직도 서로 내통하고 있나? 라는 생각 분명히 하고요.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혁신당이 이준석의 사당이 아니라면은요, 허은하 대표는 지금처럼 저렇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좀 나와가지고 공천 개입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라면서요. 그럼 야당으로서 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뭐 절충해가지고 뭐 낸다 이런 정도 말고요. 좀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 하나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나와서 언급하는 그 빈도보다도 개혁신당에 있는 당 대표를 비롯한 그 당에 있는 여러 스피커들이 훨씬 숫자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준석 의원의 입장만을 도돌이표처럼 와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저렇게 김건희 씨와 통화까지 한다는 게 다 드러나는 마당에 야당으로서 야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좀 진지한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윤석열이 전화하려면은 김건희가 지시를 해야 하니까 뭐 못했겠죠. 아니 그럼 정무수석은 월급 왜 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홍철호 수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지. 그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정무수석은 지금? 이향님께서 이태원 희생자에게는 왜 위로도 못하냐. 김건희라는 사람은 도대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장미 변호사님. 대단히 전략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이 진술이라고 하면서 강혜경 씨가 폭로한 내용, 장님 무사위에 올라탄 다리를 쓰지 못하는 뭐 점성술사라고 그랬나요? 어쨌든 전략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을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따르더라도 이 정부를 만들었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든 가장 1등 공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도 되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더 정치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그게 그냥 폄훼가
그냥 평가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어요. 직접 개입하고 직접 관여하고 모든 걸 논평하고 자신만만해하고 이런 심지어 영상까지 나오잖아요. 인사에 막 청탁을 받고 이름까지 쓰잖아요. 실제로 그 인사는 금융위원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하면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냥 한 발 빠져있는 배우자 역할 훨씬 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뭐 취임 100일을 맞았다고 그러죠.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은 선거 때 열심히 안 뛰었나 봐요. 어떤 한동훈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다 걸려들었는데 그 한동훈을 이제 씹고 다니는 것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특별감찰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최상병 특검 하겠다고 해서 대표된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어떤 칼럼을 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결기를 좀 보여라 이런 칼럼을 썼던데 그래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정말 저걸 그냥 보고 있는 게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말 한심하죠. 그러니까 오늘 뭐 100일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축하받겠습니까? 아마 내부에 있는 친한계라는 사람들도 와 100일이나 버텼어 스스로를 아주 기특하다고 볼 것이고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 옆에 있는 사람들 더 떠나갈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실책이 뭐냐면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덤빈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 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초반에도 그 당대표 경선 나올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특검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특검이 후퇴해가지고요 스펠링이 바뀌었어요. 특검에서 특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특검과 특감은 한 글자 차이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특검은 과거를 수사하는 거고 특감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자 이 정도인데 지금 이 국면을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면서 100일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으로 퉁치고 넘어가자? 그거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국민 눈높이라고 하지 마시고 용산 눈높이라고 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언행일치가 되지. 말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라든지 정의를 실현할 것처럼 말은 떠드는데 입은 살았는데 뒤에서 하는 행동은 저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저런 식의 하나만한 일들을 하고 다닌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이건 뭐 당대표를 떠나서도 정말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웃긴 사람 되는 겁니다. 남호정님께서요. 이태원 참사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건데 뭔 위로를 합니까? 대국민 사과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았어요. 어제도 윤석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44초 발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행사 기대한 것도 없고 용산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그나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2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참석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부 관계자 얼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오는 게 올 수도 없었겠죠. 한동훈 대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원내 대표들만 참석했고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 다 뭐 지금 용서가 안 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보인 태도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면서 또 무슨 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가 뭔가 얘기를 하던데 영어 좀 쓰지 말라고. 영어 쓰려면 제대로 써요. 군중관리. 그걸 군중관리라고 그러면 되지. 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크라우드도 아니고 클라우드 그러더만. 뭐 구름을 관리하라는 거냐?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우리가 흔히 영혼이 없는 사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영혼이 느껴지고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저는 사과라기보다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청년과 외국인들까지 해서 길 한복판에서 사망을 했는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국가 지도자가 담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한 희생자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정말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정쟁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울부짖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주기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사연이 소개되는데 자식을 더는 못 봐서 어떤 어머니가 다른 유족분들은 자식을 묻으면서 막판에 묻기 전에 머리를 잘라서 보관했는데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 방을 정리하면서 손톱,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걸 모아서 간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들한테 선출된 지도자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참담함이 어떤 참담함인지 정부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떤 그 추모와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지 못할 망정, 이 정부 인사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44초 동안 사실상 군중 관리라고 이야기한 게 끝이었습니다. 이런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윤석열 정부의 그 무도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100% 이거는 국가의 잘못인데 국가의 잘못으로 159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냈고 아직도 그 유가족들과 또 부상자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슬픔을 드리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EDEC 미디어님, 희생자라고 하는데 주먹이 떨리더라. 예, 참 이런 나를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만 희망이 이제 보입니다. 다 드러나고 있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2부에서는 탄핵의 포문을 연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